장민석은 새벽에 정막이 가라앉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시켜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뿌연 아침빛이 서서히 번져오는 시간.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밤이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호텔 뷔페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나르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 사건은 회사의 빠른 대응과 은폐로 표면에서 깔끔히 사라졌다. 그러나 민석은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를 잊지 못했다. 특히 홀로 병원 복도를 부여잡고 무너져 울던 어머니의 모습은 눈을 감을 때마다 되살아났다. 죄책감은 어느새 이 새벽의 공기처럼 그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장우진이었다. 출근을 앞둔 듯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신중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말해보아라.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기타를 든 중학교 음악교사 윤세아라는 분입니다. 결혼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민석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세아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오래 봉인해 놓았던 기억을 잔혹하게 깨웠다. 식중독 사고로 숨진 아르바이트생의 여동생. 울먹이며 책임을 묻던 바로 그 이름이 세아였다. 어쩌면 흔한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겹칠 확률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왔다. 우진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가정도 알아보고. 아버지는 세아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하시는 게 의아합니다. 민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입을 맴돌던 말들은 모두 껍데기였다. 가문의 체면, 회사 이미지, 언론 리스크. 그는 아들에게조차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두 젊은이의 미래에 자신이 만든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우진은 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고 문을 닫고 나갔다. 남겨진 공간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사진 속 세아의 환한 미소가 오래된 죄책감을 건드렸다. 만약 그 아이의 동생이 맞다면? 만약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이 이제 아들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동이 터오는 창밖은 어느 때보다 밝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더 검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제 다시 잠들어주지 않을 진실이 조용히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장민석은 아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전날 우진이 보여준 사진과 윤세아라는 이름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혹시 같은 이름일 뿐이라고, 겨우 이름 하나로 불안을 키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진실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석은 결국 비서를 호출했다. 세아라는 사람 조용히 조사해봐. 학교, 가족, 출신지까지.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말고. 비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회장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들이 존재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민석은 차마 손을 대지 못한 채 숨을 골랐다.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윤세아, 윤세진 10년 전 호텔 식중독 사고 사망의 친여동생. 민석은 서류를 쥔 손을 놓치듯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그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적고 있었다. 형제의 죽음 이후 이어진 트라우마, 여전히 남아있는 의료비와 소송비용, 그리고 회사가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때 내뱉은 가족의 절규까지. 모든 문장이 민석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이마를 짚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그 아이의 동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찾아왔다. 아버지, 어제 일 아직도 생각해 보실 건가요? 민석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날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다.
우진아, 그 사람 결혼은 좀 더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 또 그 얘기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격해졌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라도 말해주세요. 가정, 직업,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가요?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을 내뱉을 수도 없었다. 입에서는 상투적인 말만 흘러나왔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언론도, 가문, 이미지, 그게 이유라고요? 우진의 표정에서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다. 사람의 진심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세요? 정말? 민석은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채 닿기도 전에 우진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며 남은 바람이 방 안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다. 홀로 남겨진 민석은 한참 동안 의자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아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아들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는 비겁함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세아는 그저 환하게 웃는 평범한 교사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만든 비극이 있었다. 민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고 거짓을 이어갈 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세아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죽어간 아이에게도 결코 당당할 수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무실에서 민석이 입을 다문 채 보고서를 내려다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죄가 다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장민석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중학교 정문 앞에 섰다. 호텔 회장의 흔적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 신분을 숨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민석에게 체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극의 흔적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동생이자 아들의 연인인 윤세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숨겨진 진실을 보기 위해 교무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허가받지 않은 방문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교사를 따라 대충 부모 상담 온 학부모인 척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음악 발표회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세아의 얼굴도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한순간 민석의 가슴을 조여왔다. 어떻게 이 표정이 그렇게 무너졌던 그 가족의 일원일까? 그는 멀리서 음악실을 바라보았다. 교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민석은 아이들이 떠드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섰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윤세아를 실제로 보았다. 세아는 한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시 해보자. 틀린 게 아니라 연습 중인 거야.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다. 소심한 학생이 바이올린을 잡고 망설이자 세아는 직접 손을 잡아 활을 올리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선생의 다정함보다 누군가의 상처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석은 깊은 숨을 삼켰다. 그는 분명히 생각했다. 복수나 증오로 시간을 채운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수업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우르르 뛰쳐나왔다. 몇몇 학생은 문제아로 보였다. 옷깃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고 반항적인 말을 던지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세아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교실 뒤편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왔네. 고맙다. 뜻밖의 말에 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작은 장면이 민석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10년 전 자신이 은폐한 사건 때문에 한 가족은 무너졌는데 그 가족의 막내딸은 타인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잠시 후 교실이 조용해지자 세아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혼자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건반을 눌렀다. 맑고 잔잔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의 결이 스며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편지를 음악으로 쓰는 사람 같았다.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의 손이 떨렸다. 그가 숨기고 도망쳤던 과거가 바로 저 사람의 내면에도 흔적을 남겼을까? 그녀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가끔 떠올렸던 그 식중독 사고의 회사가 바로 장우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민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며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이런 사람 앞에 설 자격도 없구나. 세아가 보여준 따뜻함과 아이들을 향한 희미한 슬픔의 눈빛은 민석의 죄책감을 날카롭게 다시 꺼내놓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젊은 교사의 삶 속에 남긴 상처가 어떠한지 직접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단지 도망치는 관찰자에 지나지 않았다. 세아의 학교에서 열린 작은 음악 발표회는 봄빛이 가득한 평범한 행사였다. 복도마다 학생들이 걸어둔 색연필 그림이 흔들렸고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서툰 바이올린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민석은 행사장 한쪽 불이 잘 닿지 않는 벽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세아가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가슴이 조여왔다. 그 순간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 민석은 놀라 몸을 굳혔고 천천히 돌아보니 우진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 뒤섞여 있었다. 우진아, 오늘은 그냥 행사 구경을. 구경?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을 반대하던 분이 오늘은 몰래 와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말문이 막힌 민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한 걸음 다가오며 압박하듯 다시 물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세아가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보라고요. 민석은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10년 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우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호텔 식중독 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죽었던 그 사건이요? 그래. 민석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 아이가 세아의 오빠였다. 우진은 한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입술이 굽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이 돼요? 민석은 다 벗겨진 상처를 다시 열 듯 스스로를 찢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사고 직후 회사가 움직였지. 책임을 피하려 했고 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아니, 막지 않았다. 그들의 절규를 들었으면서도.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망과 분노가 범벅된 표정이었다. 그래서 세아를 반대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라고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 내가 그녀와 이어지는 것도 내게는 너무 큰 형벌 같다. 그 말에 우진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분노와 이해, 그리고 버려진 듯한 감정까지 서서히 섞여갔다. 아버지, 그럼 저한테는요? 저를 평생 속인 건 상관없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칼처럼 갈랐다. 멀리서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순간부터 세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선은 더는 흐릿하지 않았다. 우진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털어놓은 과거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세아와의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비극이 세아의 삶을 어떻게 짓눌렀을지 상상하는 일이었다. 그는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그 진실을 세아에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민석은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평생 피하며 살았던 진실을 드디어 마주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최소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학교 상담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후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세아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경계도 호기심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어쩌면 오래된 상처가 움직일 때 생기는 미세한 통증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윤세아 선생님. 민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굳어버린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저는 장민석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느리게 한 단어씩 뱉어내듯 말했다. 가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세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분노는 아니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진실이 주는 공허함, 혼란,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이름이 끌려나오는 듯한 깊은 울림에 가까웠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다. 당시 저는 그 사건을 막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은폐하려 할 때 침묵했고 그 침묵이 결국 한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아는 손을 꼭 쥐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듯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나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책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셔도 저희 가족을 받아주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담실 한쪽에서 바람에 흔들린 커튼이 부드럽게 파문을 만들었다. 세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아팠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였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그 고통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우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문을 열어 들어왔다. 세아는 그를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다가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진실들이 있었다. 혼란, 상처,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홀로 멈춰섰다. 상담실 문 앞에서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사람처럼. 창밖으로 부드러운 오후빛이 비쳤고 두 젊은이는 말없이 함께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석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열린 결말 속에서 용서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망치던 그의 삶도 그 순간만큼은 멈춰서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